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프리 웨비나를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포스닥으로 연구 중인 임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쁜 코마 선충 다우어 비교 커넥토믹스를 통한 뇌의 발생 유연성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배경에 대한 인트로덕션과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연구 결과와 토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은 유연합니다. 생명은 자라면서 변하고 환경 영향을 받으며 또 변화하는 존재로 불변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경계 역시 유연한 존재이며 생애 주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화를 보입니다. 동물의 신경계는 뱃속에서 영아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매우 다이나믹한 발생 유연성을 보이는데요. 또한 다 큰 개체도 주기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경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겨울잠을 자는 곰은 주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단지 피지올로지뿐 아니라 그의 뇌 속에서도 먹이를 저장해 뚱뚱해져 라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겨울잠 중에서는 콰이센스 인듀싱 뉴런의 활성화로 인해 몸의 메타볼리즘이 조절되기도 하며 따뜻해지면 뇌가 어라우절되며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이버네이션과 어라우저를 겪는 중에 우리의 뇌는 시냅스 레벨에서도 매우 다이나믹하게 조절됩니다. 겨울잠을 자는 땅따람쥐의 뇌나 토퍼 상태에 빠진 햄스터를 살펴보았을 때 이런 상태에서는 시냅스도 줄어들고 뉴런의 덴드라이트에 있는 스파인들이 모두 리트랙트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가 따뜻해지면 어라우저도 회복됩니다. 이처럼 발생 과정에서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신경계는 매우 큰 다이나믹스를 보이며 외부에 적응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을 중심으로 어떻게 신경계가 환경에 적응하여 발생 가소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시엘레강스는 좋은 환경에서 패스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에서부터 어덜트가 될 때까지 L1, L2, L3, L4를 거쳐 차츰차츰 디벨롭먼트를 하며 성체가 되기까지는 불과 3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만약 시엘레강스가 어릴 때 열악한 환경, 예를 들면 북적거리거나 온도가 높거나 굶주리거나 등의 환경에 마주치게 되면 그들은 다우어라는 대안적 발생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우어 시기는 일종의 겨울잠, 아니 여름잠을 자는 휴men기로 이 시기에서는 매우 다양한 행동적 특징 또한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우어는 굉장히 에너지 보존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만히 있습니다. quiet sense라고도 하죠. 주변에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입을 퇴화시켜 막아버리고 먹이의 저작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파링스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좋은 환경에서 시엘레강스는 CO2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다우어 시기에서만 CO2에 대해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우어가 보이는 또 하나의 놀라운 행동은 바로 닉테이션입니다. 닉테이션은 오로지 이 다우어 시기에서만 나타나는 머리를 3차원으로 들어올리는 행동인데요. 어떻게 여름잠을 자는 휴men기 시기에서만 이러한 독특한 행동이 진화했을까요? 저희 연구실은 이 닉테이션을 최초로 정량하여 엘레강스의 IL2 뉴런이 관여한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리면 다른 동물을 올라타는 히치하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다른 동물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지요. 그 뒤에 이 재미있는 현상에 대해 저희 실험실은 집단 유전학적으로, 분자 생물학적으로 등등 매우 다양한 측면들을 연구해왔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제 다우어가 특별한 게 많은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전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까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developmental plasticity를 보이는 nerve 시스템이 stage specific behavior를 생산하느냐?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저희는 EM 커넥토믹스라는 특별한 방법론을 통해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엘레강스 커넥토믹스의 역사는 커넥톰이라는 단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은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아버지이시자 2002년 노벨상을 받은 시드니 브레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유전자는 신경계의 구조를 형성하며 어떻게 신경계는 행동을 생산해내는가에 대해서요. 저희 랩은 쥐인 nerve system behavior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고 있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가진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신경계를 소상히 연구하려는 시도는 1870년대 골지와 카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결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시절의 최초의 시도였죠. 1950년대 전자현미경으로 최초의 시냅스 구조가 밝혀지면서 뉴런 덕트린, 즉 신경계는 뉴런이라는 개별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명제의 빛을 밝힙니다. 시드니 브레너는 이 시기부터 시엘레강스를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해 신경계의 연결성 전부를 알아내서 행동의 근원을 밝히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86년, 마침내 홀 애니멀의 nerve 시스템 전체를 밝힌 흔히가 최초의 커넥톰이라고 아는 논문 The Mind of Worm이 출간되었습니다. 시엘레강스가 전자현미경으로 처음 촬영된 후 10년도 뒤에 밝혀진 결과이죠. 하지만 당시의 기술은 시엘레강스를 수천 개의 연속된 절편으로 찍어 사진을 크게 프린팅해서 수제로 하나하나 시냅스를 찾아 연결성을 발견하고 고작 64KB 저장 용량밖에 가지지 못하는 컴퓨터만 있던 시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업적을 뒤로한 채 커넥톰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그 뒤로 30년간 동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뒤 현대적인 기술들과 네트워크 과학의 발전을 딛고 2010년대에 들어서 다시 커넥톰 연구가 재개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예쁜 꼬마 선충 수컷 꼬리에서의 커넥톰이 나오고 2019년에는 몸 전체 커넥톰이 처음 나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정상 발생 단계별로 커넥톰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마우스 브레인의 부분 부분이 밝혀지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초파리 커넥톰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엘레강스는 아주 예전에 완성된 리퍼런스 커넥톰이 있어서 이제 컴패리티브 커넥토믹스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일부로서 이제 다우어가 무엇이 특별한지 알기 위해 다우어 커넥톰을 만들어서 확인해보자 라는 대담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우어 커넥톰의 데이터 생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벌레를 잘 픽스하고 중금속으로 염색한 뒤 널브링 부분을 아주 얇은 박편으로 자릅니다. 저희는 브레인 전체를 커버하는 364장의 데이터셋, 그리고 일부를 커버하는 다오 쇼트라고 부르는 181장 세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얇은 낱장들을 템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EM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데 EM 이미지들을 일일이 얼라이먼트라면 마치 구분 구적법처럼 부피가 있는 하나의 긴 이미지 스택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EM 이미지 단면은 위와 같은데 이제는 각 이미지에서 개별 뉴런을 하나하나 트레이싱해서 구획을 세그멘테이션, 즉 구획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364장을 연속 이미지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작업은 참고로 커넥톤 재구성의 병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다우어 쇼트의 경우에도 세그멘테이션을 거쳤고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두고 나면 개별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3D로도 볼 수 있죠. 뉴런을 3D로 보고 나면 구조적 특성이라든지 다른 뉴런과의 상대적 위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뉴런이 뭔지, 가령 이 뉴런이 IL2 뉴런인지 RID 뉴런인지 뭔지 등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셀들의 구획화와 아이디까지 마친 뒤에 시냅스 어노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시냅스도 사람이 모두 일일이 찾아야 했던 아주 지난한 또 하나의 바틀레이였으나 저와 저희 커넥톰 팀은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EM상에서 케미컬 시냅스의 경우에는 베지클들과 그 주변 단백질이 모여서 형성된 프리시냅틱 액티브 존이라는 어두운 부분을 형성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걸 그냥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찾아서 1번, 2번 뉴런이 섹션 몇 장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하고 메모하는 방식으로 디텍션을 했다면 저희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액티브 존의 면적을 디텍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토매틱하게 파트너를 어사이먼트해서 웨이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엘레강스 커넥톤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ground truth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학습된 기계는 이제 처음 보는 EM 사진들을 받습니다. 거기서 액티브 존 같이 생긴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서 이 부분이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는 probability cloud를 만들어줍니다. 클라우드를 thresholding 해주고 그 다음에 액티브 존에서 만약 뉴로트랜스미터가 나간다면 어떻게 나갈까 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포스트 시냅틱 파트너들이 분배가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고 휴먼 바이어스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 어쩔 수 없는 문제인 false positive 등등 몇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저희 팀이 협력하여 매뉴얼리 수정을 마쳤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 사이 끼어 있는 실제로는 유로 프로세스의 일부가 있는데 머신은 이를 액티브 존으로 잘못 간주했으나 저희가 프루프리딩을 하여 제거를 하였죠.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다우어 신경계의 볼루메트릭 리컨스트럭션을 얻고 다우어 커넥텀의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우어 커넥텀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어는 다른 스테이지와 얼마나 비슷하며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매저인 액티브 존의 개수와 시냅스의 수, 토탈 커넥션의 수를 재보았습니다. 다른 논다워 스테이지 데이터는 이미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으므로 저희는 다른 스테이지와 비교하여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액티브 존은 이 까만 부분, 그리고 N은 1, 2, 3 뉴런 모두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 각각을 시냅스 1, 2, 3으로 부르는데 피겨 C에서 보시다시피 한 개의 액티브 존은 평균 2.26개의 시냅스를 가진다는 텐dency 자체는 다우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셋에서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 액티브 존의 수, 시냅스의 수, 그리고 여러 시냅스가 같은 두 뉴런을 연결하고 있을 때를 이를 이제 한 쌍의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뉴런과 뉴런 간의 커넥션 수 등을 봤을 때는 다우어는 L3보다는 어덜트에 가까운 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가 고무적인 이유는 다우어는 흔히 L3와 비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우어로 갈지 말지는 보통 레이트 에런에서 디시전이 이루어져서 L2와 L2D로 갈라지고 L2D는 다우어가 된 뒤 나중에 다우어는 L4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우어는 흔히 청소년기인 L3 시기와 비견되어 왔는데요. 와이어링 커넥션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우어는 L3가 아닌 오히려 어덜트와 비슷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워가 어덜트에 가깝다는 것을 좀 더 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저희는 네트워크로서의 다워 커넥텀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커넥텀은 결국 모든 뉴런과 모든 뉴런의 연결, 즉 시엘레강스 널브 시스템에는 200개 정도가 있는데 222 곱하기 222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물리학, 즉 그래프 시오리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각각의 뉴런들은 이런 꼭지점이 되고 뉴런이 가지고 있는 연결의 총 개수를 디그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C 뉴런은 인 디그리가 1, 아웃 디그리가 3으로 총 디그리가 4가 됩니다. 다우어는 전체 커넥션 개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이렇게 뉴런별 평균 디그리도 높아 L3와 같은 얼리 스테이지보다는 어덜트와 비슷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네트워크 내에서는 shortest path length라는 매저도 될 수 있습니다.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될 때 평균 최단 거리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A에서 F로 가는 길은 ACEF가 아닌 AEF가 짧고 최단 거리는 2가 됩니다. shortest path length는 어덜트로 갈수록 짧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다우어의 경우 역시 early stage보다는 어덜트와 비슷하게 짧은 path length를 보여줍니다. 네트워크 물리학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매저는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입니다. 이는 나와 이웃한 두 뉴런이 서로 이웃일 확률, 즉 네트워크가 얼마나 조밀한가에 대한 매저인데요. 클러스터링 코에피시언트는 발생 단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띠며 이 경우에 역시 다원은 어덜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방금 본 매저들은 모두 커넥션 개수에 의존적인 매저들이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결과긴 하였으나 종합해 보았을 때 다우어는 흔히 생각했던 것과 달리 L3와 같은 early stage보다는 adult와 같은 matured stage에 가깝다. adult와 비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다우어 커넥텀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발생 단계에서 뉴런 커넥션의 수를 나타내면 이렇게 대략 나타낼 수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셋의 교집합, 즉 C 엘레강스 브레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커넥션은 317개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교집합이다 보니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발생 단계에선 매우 중요하지만 다오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은 커넥션들은 31개였습니다. 다워가 가진 데이터 세트 중 다워의 스페시픽 커넥션의 개수는 499개였는데 이는 무려 다워 커넥텀의 25%에 해당합니다. 비록 모든 데이터 셋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인디비주얼리티 커넥션이 있지만 이 25%라는 비율은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저는 데이터셋마다 고유한 커넥션들의 퍼센테이지를 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평균 8.8% 정도로 다오의 25%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다오 커넥텀은 다른 스테이지와 질적으로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엔 다워의 메이저 커넥션 체인지를 요약해 두었습니다. 어떤 커넥션들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떤 커넥션들, 즉 빨간색이 인크리스고 주황색이 완전 새로운 드노버 커넥션인데 매우 많은 부분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워 신경계의 특별함은 커넥션뿐만이 아닙니다. 다워는 다른 스테이지와 달리 뉴런의 다양한 구조적 변화들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논문에서 사용된 이 주된 다워 세트와 보조 데이터셋에서 다워 스페시픽한 뉴런al 몰폴로지 변화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16종류의 뉴런들은 여느 다른 발생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직 다오에서만 변화를 보이는 것들입니다. RMH 뉴런의 예를 들자면 여기 논다우어인 L3와 어덜트에서는 널브링을 감싸고 엑손 끝에 아주 짧은 돌기가 두 개만 나와 있을 뿐이나 다우어에서는 여기에서 아주 비대한 브랜치가 뻗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우어에서 구조 변화를 보고하는 이 뉴런들의 긴 리스트는 상당히 드라마틱한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노멀 디벨로먼트 스테이지만을 관찰한 논문에서는 그 어떤 구조적 변화도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윗플랫의 결과에 따르면 발생 단계에 따라서 엘레강스 뉴런들은 그저 자라기만 한다. 그리고 자라면서 시냅스를 위한 아주 작은 돌기들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오어에서 보여주는 구조적 변화들의 양상은 매우 뚜렷합니다. 비록 두 개의 다오어에서 크로스로 확인을 했지만 많은 개체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IL2 유란을 중심으로 형광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형광으로도 IL2 쿼드런트 뉴런에서는 삐져나오는 돌기가 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다오어가 다시 좋은 환경을 마주해서 발달을 더 진행한 포스트 다오어 어덜트에서는 다시 이게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IL2 레터럴 뉴런들의 변화들도 형광으로 확인이 잘 되었고, L3와 어덜트에 대해서는 그냥 심플한 커브를 그리며 끝에 부통이 달린 형태로 나타나나, 다오어에서는 여기에서 긴 가지가 수직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부통의 상대적 크기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오어를 빠져나가면 구조는 다시 회복됩니다. 셀 몰폴로지를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것은 매우 에너지 컨수밍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는 다월 스페시픽한 변화들이 우연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런 구조적 변화는 커넥션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IL2 다오에서 프로트루전은 새로운 뉴런과 만날 수 있는 컨택트를 제공하고 여기에서 새 뉴런과 완전히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게 됩니다. IL2 레터럴에서 뻗어나온 가지 역시 새로운 커넥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뉴런과의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노브 커넥션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다우어에서 변한 커넥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구조 변화나 컨택 체인지가 수반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다우어 특이적으로 증가하거나 특이적으로 감소한 커넥션들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던 거는 바로 ASG, ASI 뉴런의 커넥션입니다. 이 왼쪽 그래프들은 커넥션들의 레프트 호몰로그와 라이트 호몰로그의 이제 시냅스 웨이트를 짝지어 나타낸 그래프인데 ASG, ASI 커넥션은 왼쪽, 오른쪽 커넥션 모두 아주 독보적으로 큰 웨이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냅스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지 EM상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요.
이미 앞서 주요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커넥션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얼핏 모양은 비슷해 보이는 뉴런들도 로컬 컨택트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발생 단계에서 ASG, ASI는 아주 스쳐가듯 만날 뿐이며 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시냅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오에서는 ASI가 ASG를 감싸듯이 변화하며 이들 사이에서는 큰 컨택트가 생기고 유례없는 다오얼 스페시픽 시냅스 형성합니다. 반대로 논다오어에 존재하는 ASG, AIA의 경우에는 다오어에서 컨택트가 현저하게 줄면서 그들 사이의 시냅스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같은 상황이 이 케이스에서도 반복됩니다. IL1 뉴런은 RIC와 전혀 만나고 있지 않다가 RIC와 매시브한 컨택트를 만들었고 커넥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RIC는 원래는 리버스 로코모션을 관장하는 ABA 뉴런과 연결되어 있다가 다오에서는 포워드 로코모션을 관장하는 ABB 뉴런과 만나서 커넥션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이 표는 다오에서 증가한 상위 10개의 커넥션을, 이 표는 다오에서 감소한 상위 10개의 커넥션을 리스트업한 것입니다. 커넥션이 엄청나게 변한 케이스에서 살펴보니 어덜트에 비해서 다오어에서도 뉴런 간 컨택트도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합하면 구조적 변화와 커넥셔널 체인지는 어느 정도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월 스페시픽 체인지의 펑셔널 미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과연 와이어링 체인지는 다월 스페시픽 비헤이비어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저는 그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험실은 그동안 고개를 드는 닉테이션 행동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닉테이션에 중요한 IL2 뉴런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IL2 쿼드런트 뉴런을 보시다 보면 아주 독보적인 커넥션이 보입니다. 바로 RIG 인터뉴런으로 가는 커다란 연결인데요. IL2 뉴런과 RIG 뉴런은 앞서 살펴봤던 케이스처럼 논다오어에서는 거의 스쳐 지나가듯 만날 뿐이지만 다오어 시기에서는 서로 긴밀한 컨택트를 보이고 큰 시냅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 커넥션에 어떠한 펑셔널 미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닉테이션 서킷에서 RIG가 IL2의 다운스트림이 아닐까라고 가정했습니다. 먼저 이를 밝히기 위해 캣스페이스를 이용해서 RIG 뉴런 어블레이션 라인을 가지고 닉테이션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이 결과 RIG가 망가진 C엘레강스에서는 닉테이션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RIG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만으로도 닉테이션을 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미 IL2 뉴런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RIG를 자극시킨 결과는 아주 약간만 닉테이션을 올라가게 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IL2가 망가진 상황이라면 다운스트림인 RIG를 자극하는 것이 닉테이션을 유의미하게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IL2 뉴런의 실리아 엔딩을 망가지게 하는 데프10 뮤턴트와 그리고 IL2의 아세틸콜린 트랜스미션에 문제를 일으키는 처음 백그라운드에서 RIG를 업토제네틱스로 액티베이션 시킨 결과 닉테이션 레이시오는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RIG는 IL2 뉴런의 다운스트림 뉴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론 개별 커넥션 변화를 넘어선 다오 커넥텀의 거시적인 시스템에 특별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말한 네트워크 물리학을 이용해 커넥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센서리 인터 모터 뉴런으로 나뉘는데요. 저희는 다오 커넥텀의 노드들을 센서리 인터 모터 뉴런으로 분류를 하고 커넥션을 센서리 투 센서리, 센서리 투 인터 이 등등의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 연결 유형에서 뉴런의 아웃 디그리를 측정했습니다. 다오어에서는 인터 투 모터 뉴런 방향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디그리를, 모터 투 모터 방향으로는 매우 큰 디그리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다월 스페시픽한 변화들이 모터 투 모터 연결에 기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를 보다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센서리 인터모터 뉴런으로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브 네트워크를 생성한 뒤에 서브 네트워크별로 모티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모티프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유닛인데요. 세 개의 노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부터 모두 연결된 것까지 16종류의 3플랫 모티프가 존재합니다. 그 중 10번째부터 16번째까지의 모티프는 세 개의 노드를 모두 서로 연결해 클러스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요. 저희는 다워 네트워크와 이제 노드 수와 커넥션 구성이 똑같은 가상의 랜덤 네트워크를 생성한 뒤 각각의 랜덤 네트워크에서의 모티프 구성과 실제 시엘레강스의 모티프 구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보통 이제 실제 시엘레강스 네트워크들은 좀 더 클러스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 네트워크에 비해서 높은 결과를 보여주나 다우어 모터 뉴런의 경우에 특히 랜덤 네트워크에 비해 매우 현저하게 높은 상호 연결된 트리플렛 모티프의 구성이 늘어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블 체크하기 위해 아까 설명드렸던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를 계산한 결과 다우어 모터 뉴런 네트워크에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매우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는 시엘레강스가 가지는 거의 모든 모터 뉴런의 종류를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이고 주황색은 다우어 스페시픽하게 증가한 커넥션입니다. 보시면 다우 모터 뉴런 간의 연결이 현저하게 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어덜트에 비해 다우에서는 모터 뉴런들 사이가 상호간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그러면 운동 뉴런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운동 뉴런과 달리 다른 뉴런은 디그리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다월 스페시픽한 연결들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연결이 매우 많이 리와이어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서브 네트워크 간 서로 공통 연결수를 비교해 봤을 때 센서리 뉴런의 경우 어덜트 대 어덜트에 비해 다우어 대 어덜트에서 공통된 연결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센서리 뉴런이 다우어에서는 뭔가 정말로 리와이어링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커넥션 시뮬러리티라는 메저를 생성하여 센서리 뉴런에서는 다우어 대 어덜트에서 커넥션 시뮬러리티가 낮다. 즉, 센서리 뉴런의 경우 각 뉴런 간 디그리는 비슷하더라도 상대 파트너는 어덜트에 비해 매우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간단한 예시로 이게 분홍색 뉴런들이 센서리 뉴런들인데 각 뉴런들의 가지는 디그리 수는 비슷하지만 상당한 수가 리와이어링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하면 다오 커넥텀은 센서리 아웃풋이 리와이어링 되어 있으며 인터뉴런들은 이제 일종의 코어 프로세스로서 논다우어와 마찬가지로 거의 보존되어 있고 모터 뉴런들은 클러스터드 되어 있다는 네트워크 프로퍼티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워 커넥텀을 완성한 뒤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다워 커넥텀의 완성 그 자체입니다. 이는 컴패러티브 커넥토믹스 분야의 매우 귀중한 리소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워 신경계는 양적으로 얼리 스테이지가 아닌 어덜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워 신경계는 모양도 매우 특이적이고 커넥션 구성도 달라 질적으로 다른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와는 달랐습니다. 다워 특이적인 뉴런 모양과 컨택트 변화들은 다워 커넥션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다워 특이적인 커넥션 변화들은 다워 특이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냄을 확인했습니다. 다워 커넥텀은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모터 뉴런 간의 클러스터링과 센서리 뉴런 아웃풋의 리모델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세 명이 일저자로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저희 다오 커넥톰 팀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게 일해준 다른 저자들과 공동교신 저자인 김진석 교수님, 다오 EM 데이터 컬렉팅을 도와준 데이비드 돌,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이준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